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국제학교에서 가장 널리 배우는 아프리카계 소설 원서 제목은 Things Fall Apart. 국내에서 번역된 제목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문학가 치누아 아체베의 아프리카 배경 소설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고 줄거리와 중요 주제,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 Things Fall Apart 속 주제를 통해서 IB 영어 과정에서 말하기 평가 과정인 IO 과정에 연결시키기까지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그런데 국제학교에서 왜 반드시 아프리카 문학작품을 한 작품씩 학생들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IB 영문학 과정에서 중시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문학, 이민자 문학, 세계대전 배경, 난민 문제, 중동 내전, 여성 인권, 노예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소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제학교들에서 아프리카 문학 작품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와 또 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장편 소설 중에서는 치누아 아체베의 이 Things Fall Apart가 가장 널리 읽히고 있고요. 단편 소설로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The Thing Around Your Neck, 숨통이라는 단편 소설집이나 또 비문학 작가 중에서는 정신의 탈식민지화라는 작품을 쓴 은국이 작가가 가장 널리 아프리카 출신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인 치누아 아체베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문학가로 현재는 미국으로 이주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또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문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설을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인 오콩코는 무능한 아버지를 두었던 과거로 인해서 마을에서 전사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은 그런 호전적인 인물이에요. 마을에서 그 레슬링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얌 농사를 통해서 재산을 일구고 집을 늘리고 부인을 늘리고 이러한 마을에서 중시하는 성공한 남자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사 칭호를 얻기 위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항상 용맹하고 거칠고 남자다운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에 무능해서 오콩코에게 빚만 남겨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콩코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감정이나 약한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첫째 부인과 또 오콩코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과 레슬링 챔피언 모습에 반해서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을 버리고 도망쳐 온 그런 둘째 부인과 또 셋째 부인을 두고 있고 자녀로는 이제 첫째 아들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호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유약한 성격의 어머니를 잘 따르는 장자 은워예, 그리고 사내 아이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큰딸 예진마,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나중에 다른 마을로 추방돼서 또 부인과 자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오콩코는 이웃 마을에서 제물로 바친 아이를 양자로 드리게 돼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케메푸나였는데 은워에는 이 형을 잘 따르고 친형처럼 여기고 또 오콩코 역시도 자신의 친아들처럼 매우 잘 기르고 사랑했지만 이 마을에는 그 제물로 온 아이를 몇 년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고 신의 결정에 따라서 살인을 하거나 추방하거나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탁의 결정, 주술적인 결정에 따라서 마을 어른들이 이 아이는 살인을 통해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가 오콩코를 친아버지처럼 따랐기 때문에 이 제사에 오콩코는 관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지만 오콩코는 자기가 마음이 약하지 않고 전사이면서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용맹한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 제사의 중간에 뛰어들어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 양자를 자신의 손으로 도끼로 내려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과도 약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친아들이자 첫째 아들이 은노와의 사이가 계속해서 멀어지게 돼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은노에는 그 죽은 형을 그리워하게 되고 나중에 이 소설 속에서 종교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콩코는 오로지 전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농사에도 열심이고 조금이라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게으르고 무능력한 남자를 보면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말도 섞지 않는 등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표본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 권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마을에서 칭송을 받던 노인이자 전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능한 담장이나 물건들을 부숴서 큰 소리를 nem을 통해서 그 소음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사의 집에 울타리와 물건들을 부수다가 실수로 총소리를 내려다가 그 전사의 아들을 오콩코가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당시의 마을의 법에 따라서 오콩코는 7년 동안 어머니의 마을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현대의 그 재판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살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에 뭐 자녀나 마을의 처녀를 바친다든지 어떤 다른 뭐 귀양이라든지 다른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벌을 받는 모습이 현재의 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이 전사의 장례식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에 이러한 비극을 암시하는 복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야암 농사를 짓는 농경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농사를 시작하는 전주는 안식주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용하게 전혀 싸움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농사의 신과 비의 신, 대지의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그런 경건한 기간이 있었는데 오콩코가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부인들에게 화풀이와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둘째 부인을 총으로 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오콩코가 지나치게 남자답고 이런 과시하려는 모습,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복선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귀양을 가게 되고요. 또 소설의 중간 부분에는 챕터별로 당시의 아프리카 전통 무속의식이라든지 전통 결혼식, 장례식, 재판 절차, 마을의 행사 등을 자세하게 담고 있어서 이 쉬운 소설 한 권을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생활상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문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과연 이 낯선 문화와 소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민음사에서 너무나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고 작가가 작품 안에 일부러 넣은 그 나이지리아의 소수 민족인 이보족의 언어를 뒷부분에 또 자세한 해석과 함께 작가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학이나 IB 영문학 과정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소설을 다 읽었을 때 그 감동이 남아있는데요. 너무나 쉽게 한 인물과 가족의 이야기로 그 아프리카 사회, 나이지리아, 그리고 그 전통 부족에 일어났던 그 일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 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한 인물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 사회가 식민지배를 당하고 무너져가는 과정을 이 길지 않은 소설 안에 다 쉽게 담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다른 감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 그런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북소리라든지 그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사람들이 춤을 출 때 그 여러 가지 금속 장신구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라든지 또 장례식이나 이런 데서 슬픔을 표현할 때 물건을 부수는 소리, 또 주술사들의 어떤 목소리, 언어, 주문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마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간의 그 벼르던 귀향 생활을 마치고 오콩코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서양의 선교사와 종교, 재판소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콩코는 떠나 있는 중에도 친구의 도움으로 마을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접했지만 워낙에 그 마을의 전통 무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오콩코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고 또 부족 안에서도 이 서양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영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마을 안에 전통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도 이제 2명이 등장하는데요. 각 선교사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도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또 기존의 마을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이 서양 종교를 따르면서 기존의 마을 사람들과 일어나는 갈등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이 소설의 후반부에 자세히 묘사가 되면서 당시에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식민지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성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나이지리아에 일어났던 아프리카 사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 안에 쓰고 또 종교를 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성에 대해서 작품을 썼다는 게 아이비 영문학 과정이나 이 작가가 얼마나 개방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오콩코의 첫째 아들이자 유약한 성격을 가진 은호애가 이 서양의 종교에 심취해서 거의 광신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완전히 절연을 하게 되고 그 과거에 이제 죽어야만 했던 자신의 그 형이었죠. 자신의 형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 여러 가지 마음속의 의문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마을의 어떤 미신이나 생명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 서양 종교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점이 이 은노예나 또는 지혜로웠던 첫째 딸, 그 에즈마를 통해서 오히려 서양의 선교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 영어를 배우고 또 영국과의 교류를 하고 마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자로 키울 수도 있었는데 오콩코에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서양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로지 전사가 되는 것에만 몰두해서 자녀들의 어떤 가능성이나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안일한 시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즈마 역시도 아무리 딸이었다고 해도 뭐 교육을 통해서 혹은 그 서양의 종교나 여러 다른 신문물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녀의 재능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서양의 재판관들과 중간 심부름꾼들이 이 마을 사람들의 전통이나 생명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을 비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그 무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중대한 결정을 이 무속인을 통해서 결정하거나 마을 어른들의 결정을 따랐고, 또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마을 밖에 버려서 죽게 하거나, 또 신분을 나눠서 오수, 그러니까 백정과 같은 그런 신분제를 둬서 뭐 사람 같지 않게 그런 소외된 구역에서 따로 살아가게 하거나, 여성을 무시하거나, 이런 다양한 미신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오히려 더 그 서양에서 들어온 재판관들이 마을 사람들의 일을 비난하고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를 믿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 먼 타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관여하고 자신들의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영국이겠죠? 와서 그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재판하고 끌고 가고 처형할 권리는 없죠. 그 정당성은 없는데, 당시에 식민 지배를 시작하기 전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의료를 전해준다는 목적으로 이 아프리카 사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생활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악용했던 그러한 장면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이전에 전사로 추앙받던 오콩코를 포함한 인물들을 뭐 중요한 회의를 하겠다고 재판소로 불러서 갑자기 체포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양에서 온 자신들이 판사고 영국의 법을 따라서 여왕님의 말씀대로 마을을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소설 속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지역에 그 영국과 서유럽 및 그런 식민 지배 국가들이 침입해서 그 마을의 현실을 조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죽이고 또 식민 지배를 삼았던 부분을 지금 꼬집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사의 피가 끓는 오콩코는 그 감옥에서 당했던 고문과 치욕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시장에 구경을 와서 그 전사나 어떤 서양 문화를 비판하거나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 서양 판사를 결국 자신의 손도끼를 이용해서 살인하고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양 사람들이 재판관과 경찰과 많은 사람을 끌고 오콩코를 잡으러 집에 찾아왔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뒷마당에 나무에 목을 매단 상태였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죽음이나 치욕적인 고문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의 비극적인 부분은 이렇게 마을의 전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면 원주민들이 자신을 함부로 여길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자신이 집필하는 책 속에 그는 이것이 새로운 자료일 뿐이었고 재밌는 읽을거리였다. 자세한 사항은 과감히 잘라내고 그는 많은 생각 끝에 이미 책의 제목을 정해놓았다. 니제르강 하류 원시 종족의 평정. 이렇게 단지 미개한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평정하고 또 계몽했다는 그런 식으로 책 속에 한 전사의 죽음을 마무리함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의 폭력성이나 또 정당화할 수 없는 식민 지배의 그런 모습을 소설에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소설 중간중간에 아프리카 전통 문화를 자세히 보여주는 챕터들이 있으니까요. 또 이 중요한 줄거리나 주제뿐 아니라 한번 작품에 빠져서 당시의 아프리카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소설 안에서 생각해볼 문제를 몇 가지 IB 영어 에세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아프리카 전통 부족의 생활상과 소설에 드러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두 번째,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성에 대해서, 세 번째, 전사로 대표되는 성공지향주의에 대해서, 만약에 오콩코가 그 전사가 되는 것과 성공하는 것 외에 정말 가족을 아끼거나 자녀들의 재능을 알아보거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학생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소설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것, 부족이 무너지는 것, 아프리카 사회 전체가 식민주의로 무너지는 것, 이렇게 점차 확장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또 은워예나 에즈마로 대표되는 그 자녀들의 성별과 그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분석해 보세요. 이 소설에서는 그 전통적인 관점과 다르게 첫째 아들은 유약하고 아버지에게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딸이 강인한 성격에 굉장히 지혜롭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성별 때문에 아버지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재능에 맞는 교육이나 어떤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자녀들과의 사이도 틀어지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 서양에서 시작된 그 변화에 대해 주민들의 각기 다른 관점과 반응에 대해서, 또 종교, 재판소, 법, 정의의 의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시대와 문화에 따른 정의의 의미가 다 다를 수 있겠죠? 또 작품 속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세요. 아홉 번째, 마지막 오콩코의 나무에 목을 매는 장면에 대해서 해석해보기. 또 마지막 열 번째로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그 가정폭력 문제나 당시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세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대표 문학 작품인 Things Fall Apart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물과 줄거리, 또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소설 작품을 가지고 IB 영어 과정에서 말하기 평가 과정인 IO와 어떻게 주제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학생이 이 소설을 가지고 IO 발표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본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IO 주제 정하기. 1번, 온라인 언어 확산으로 전통 언어나 속담이 파괴되는 문제점과 소설 속 속담과 전통 대화 시작 방식 및 한국의 속담과 언어 수호를 위한 노력, 행사 등 소개하기. 이 안에 그 전통 언어 방식이나 아프리카 전통 속담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형 제도 유지나 폐지에 대해 국제적 논란이 많다. 이 소설 속 살인죄를 다스리는 방법과 한국의 사형제도, 국제적인 살인범을 처벌하는 규정의 차이를 발표하기. 이 소설 속에서는 그 생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이 현재의 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번,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와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정의에 대해서 소설 속에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장면이나 처벌 장면들이 있다. 그 잘못을 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아이를 바치거나 쌍둥이를 죽이거나 이런 장면들이죠. 보편적인 정의란 과연 존재하는가? 다른 문화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만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법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관해서 발표해보세요. 네 번째로, 역사 속 종교의 폭력성과 파괴성에 대해서. 종교란 만인의 평등을 내세우고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과정과 종교를 이용하는 통치자들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도 끊임없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파괴적인 모습을 이 소설 안의 모습과 함께 악용되고 있는 종교의 기본 이념과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점에 대해서 다뤄보시고, 또 9.11 테러 사건이나 종교로 인한 폭력성을 다루는 글로벌 뉴스와 함께 발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오 발표 역시도 작품의 내용과 함께 사회 문제나 글로벌 이슈로 확장해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경쟁 사회. 대기업에 밀려 자살하는 사람들, 또 그런 공무원 시험이나 합격이 어려운 시험을 도전하다가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에 소설 속의 그 오콩코의 자살 장면처럼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유명 연예인, 소상공인들의 자살 문제와 함께 연결지어서 성공지향주의, 성취지향주의의 경쟁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아프리카 문학 작품 치누아 아체베의 Things Fall Apart,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소설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배경의 문학 작품이나 영화, 단편, 에세이 등도 함께 살펴보면서 또 당시에 그 지배적이었던 전통 부족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아프리카 문학과 또 그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